안녕하세요. 색소폰 아미의 재즈 여전사입니다. 교양 필수 과목의 지금 첫 번째 수업 시간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역사와 주요 음악인들을 통해 조금은 나와 멀게 느껴졌고 또 우리의 무기인 색소폰과도 그리 친하다고는 볼 수 없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이야기를 재미있고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클래식은 우리가 지금 즐겨 듣고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만들어지게 한 초석 또는 모태이기 때문에 재미없고 딱딱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취미생이든 전공생이든 뮤지션이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즈 여전사와 함께 즐겁게 클래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의 기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음악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클래식이라 부르는 서양의 고전음악 이전에는 고대음악이 있었는데 이는 고대음악의 벽화, 조각작품에서 음악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들은 음악이 우리 인간 생활과 늘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서양의 예술과 문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며 고대 그리스인 중에서도 음악의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음계를 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하였고 서양 음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음악은 귀로 듣고 감상만 하던 것에서 활자화된 것을 보며 함께 노래 또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악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클래식의 역사, 인트로, 클래식이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대중음악과 상대되는 뜻으로 사용하는 클래식 음악이란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으로 서양의 고전음악으로 불리우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잘 정돈된 품이 있는 영구적이며 모범적인 또는 전통스럽고 예스럽다. 유행에 얽매이지 않는 최고의 예술품 등의 고대 로마 계급을 가리킨 라틴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며 권위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은 음악을 통틀어 클래식이라 지칭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고대 로마 시민은 6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최상급을 클라시쿠스라고 하였고 그 말을 따서 최고의 걸작을 고전, 클래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고전주의라고 해석되는 클래식이라는 말은 원래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00여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유럽에서 유행한 문학, 미술, 음악 같은 모든 예술 분야의 공통적인 경향과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실제 음악사에서는 대략 바흐가 사망한 1750년부터 베토벤이 사망한 1827년까지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음악을 뜻합니다. 바흐 클래식에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며 근대 서양 음악사의 발전에 가장 앞장선 장본인으로 이후 바흐의 음악은 고전파 음악의 밑거름이 됩니다. 베토벤 클래식의 걸작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운명 교향곡을 만들었으며 베토벤은 지금은 클래식에서 거의 사라진 즉흥 연주 또한 즐겨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식 교향곡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고대시대 음악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악기를 사용하는 종교적 행사를 거행하는 벽화가 자주 발견되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는 음악 관련 신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 또한 일상적으로 음악을 즐겼으며 신을 찬양하는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면서 음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그리스 시대의 단순한 선율을 그대로 로마 시대까지 계승, 발전시켰으며 그 후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단선율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음악. 중세는 일반적으로 AD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되었을 때부터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1453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기독교 음악으로서 신에 의해 모든 것이 규정되었으며 신을 찬양하는 내용만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일정한 선율로 이어지는 곡조에 반주가 없는 것이 특징인 그레고리 성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단선율 성가에서 다선율 성가로 발전하며 사랑의 내용을 노래하는 세속적인 음악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음악에 대한 원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음악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전으로 손꼽히는 노랫말이 적힌 종이 위에 음표를 그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보법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레고리 성가. 그 당시 예배의식을 통일하는 데 크게 공헌한 그레고리 교황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레고리 성가를 위한 성가대가 출현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음악. 이 시기는 15세기경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체로 확산된 문예 부흥 시대였으며 종교와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정치, 종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신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간 중심의 세속 음악으로 발전, 오늘날의 대중음악과 같은 큰 인기를 받게 되는데요.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단선율 음악에서 다선율 음악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데 이는 대위법이라는 새로운 작곡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세련된 구성을 갖춘 음악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특히 성악곡의 주류를 이루는 오페라가 큰 유행을 하였으며 샹송, 춤곡 등 더 이상 신만을 찬양하는 종교음악이 아닌 대중들의 세속음악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대위법, 클래식 음악의 주류를 이루는 작곡 기법으로 멜로디를 만들 때 먼저 만들어진 하나의 정선율에 독립적인 또 하나의 대선율을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어울리게 붙이는 작곡 기법. 오페라,
극중 대사에 선율을 붙여 연기자 또는 가수가 독창이나 합창하는 것으로 보통 주인공은 여자는 소프라노, 남자는 테너가 많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 바로크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양이 고르지 못하다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는데요. 바로크 시대는 종교개혁을 통해 커다란 사회적 변동을 겪었던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교회 중심의 음악에서 왕의 궁정, 귀족 중심의 음악으로 발전하였으며 예술 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 양식들이 극히 장식적이고 요란스러우며 복잡한 다양한 형태로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양식을 띠게 됩니다. 음악 또한 규모가 커지고 표현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음악의 형식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챈발로, 오르간 등의 건반악기, 현악기들이 만들어져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 형태의 협주풍 양식이 출현하였고 성악과 기악의 구별이 뚜렷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궁정음악으로 오페라 형식이 완성되었으며 그 밖의 소나타, 칸타타 등의 수많은 장르의 음악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특히 장조와 단조의 체계가 틀을 잡아 조성음악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식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바흐와 핸델에 의해 집대성되어 오늘날 조성음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소나타, 악곡의 한 형식,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악으로 2악장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칸타타. 칸타타는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태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성악곡을 일컬었으며 내용에 따라 교회 칸타타와 세속 칸타타로 나뉩니다. 자, 지금까지 클래식의 역사인 음악의 기원부터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음악까지 공부해 보았는데요. 재즈 여전사의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